은빛 계곡에 새벽이 깃들면 해조차도 그 드문 고요 속에 머물고 싶어 하는 듯 느리게 찾아왔다. 그러나 재훈에게 그 첫 햇살은 언제나 선우라는 이름의 살아있는 자명종에 의해 빛을 잃었다. 알람 시계도 다른 누군가의 전화도 필요 없었다. 매일 아침 손등에 느껴지는 따뜻하고 축축한 혀의 감촉과 지난밤의 싱그러운 풀냄새가 살짝 섞인 부드러운 숨결에 그는 이미 익숙해진 지 오래였다. 재훈이 눈을 뜨면 창문을 통해 쏟아지는 햇빛이 아니라 깊고 지적인 한 쌍의 갈색 눈동자가 그를 먼저 맞았다. 그 눈은 수많은 폭풍우를 함께 견뎌낸 개만이 가질 수 있는 말 없는 애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선우는 다른 개들처럼 짖지도 뛰어다니지도 않았다. 그저 그곳에 서서 부드러운 코를 주인의 손에 살짝 대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일어날 시간입니다. 지휘관님, 이라는 미묘한 신호였다. 재훈은 나이와 경험으로 거칠어진 목소리로 씩 웃었다. 그는 선우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개의 코 주변 털은 은빛으로 변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재훈이 기억하는 젊고 충직한 병사 그대로였다. 시간 맞춰왔구나. 오랜 병사야 재훈은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깨우고 싶지 않은 듯 속삭였다. 청춘의 모험은 이제 재훈의 뒤양일에 있었다. 그의 하루는 더 조용하고 아침은 더 느려졌다. 그와 선우만이 오래된 습관과 기억을 지키는 유일한 존재였다. 재훈에게 선우는 단순한 친구나 동반자가 아니었다. 그는 과거와 연결된 살아있는 고리였다. 한때 참호 속에서 함께했던 전우들은 이제 모두 떠나고 오직 인간의 언어를 구사할 수 없는 한 마리의 개만이 남아 그를 지키고 있었다. 재훈은 몸을 일으켰다. 관절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선우는 오래된 목줄을 조심스럽게 입에 물고 마치 전문 보디가드처럼 앞장섰다. 그는 집 안의 모든 벽돌, 모든 모퉁이를 알고 있었고 심지어 재훈이 어릴 적 훈련시킨 자동문 버튼을 코로 눌러 열 줄도 알았다. 희미한 아침 햇살 아래 선우의 희끗희끗한 털은 빛바랜 갑옷처럼 빛났다. 재훈은 늙은 아버지의 자부심으로 그를 지켜보았다. 마당은 넓지 않았지만 선우에게는 모든 공간이 그의 발자국을 품고 있었다. 재훈이 외출했을 때 선우가 망을 보던 오래된 참나무 밑 함께 TV를 보며 놀다 숨겨놓은 뼈다귀가 있는 벽 틈새까지 선우는 마당을 한 바퀴 돌며 모든 것이 평화로운지 확인했다. 그러고 나서 늘 그렇듯 그는 낡은 할리 데이비슨 옆에 앉아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자신감 있지만 겸손한 자세를 유지했다. 그 할리 데이비슨은 이 가족의 영혼의 일부였다. 재훈은 30년 넘게 그것을 간직하고 있었다. 할리의 모든 긁힌 자국에는 먼 과거의 여정이 담겨 있었다. 선우가 어릴 적 들판으로 데려가 함께 뛰놀던 시절의 기억도 그 안에 있었다. 이제 할리도 늙었고 주인은 더 늙었지만 선우는 변하지 않았다. 그는 늘 충직한 보초병이었다. 재훈은 선우를 보며 생각했다. 그의 평생에 누군가 이토록 흔들림 없는 충성심으로 자신을 기다려준 적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 때때로 그는 옛 전우가 돌아온다면 선우에게서 전우를 절대 버리지 않는 그 정신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모든 진정한 군인이 평생 간직하는 정신이었다. 그는 가죽 재킷을 걸치고 참전 당시 어머니가 건네준 손수건을 만지작거렸다. 작은 의식이었다.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상기시켜주는. 선우는 할리 옆에서 주인을 기다렸다. 단 한순간도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재훈이 헬멧을 쓰자 그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불렀다. 준비됐나? 선우 병장 셰퍼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꼬리를 흔들었고
그의 눈은 깨지지 않는 신뢰로 빛나고 있었다. 재훈이 그의 뒤 좌석을 톡톡 치자 선우는 평생을 훈련받은 전사처럼 능숙하게 뛰어올랐다. 그의 꼬리는 재훈의 등에 부드럽게 스쳤다. 마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지휘관님, 걱정 마세요. 라고 말하는 듯했다. 마을은 평화롭게 깨어나고 있었다. 재훈이 할리의 시동을 걸자 엔진의 굉음은 이른 아침의 새소리와 뒤섞였다. 선우는 침착하게 앉아 있었다. 다음 모험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비록 그것이 수천 번을 달려온 은빛 계곡을 한 바퀴 도는 것일지라도 재훈과 선우에게 매일매일은 새로운 삶이었다. 만약 누군가 재훈에게 노년의 외로움에 대해 물었다면 그는 고개를 저었을 것이다. 매일 아침 말은 필요 없지만 선우와 같은 친구, 그의 자리를 지키는 병사가 있는 한 외로움은 의미로 변했다. 그리고 부드러운 황금빛 햇살이 지붕을 비출 때 두 개의 실루엣, 늙은 남자와 조용한 희끗한 개는 함께 새벽을 걸으며 매일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다. 그러나 마치 처음인 것처럼 할리의 엔진 소리는 새벽의 규칙적인 리듬과 섞이며 두 명의 늙은 병사를 익숙한 붉은 흙길에서 은빛 계곡의 중심으로 천천히 실어 날랐다. 길가의 나무들 위로 안개가 맴돌았다. 재훈의 어깨에 내려앉은 안개는 상쾌하면서도 정신을 맑게 했다. 그의 뒤에서 선우는 꼿꼿이 앉아 있었다. 그의 귀는 늘 안테나처럼 앞쪽으로 쫑긋 서 있었다. 주변 세계의 모든 미세한 움직임을 포착하고 있었다. 재훈에게 이 라이딩은 단순한 의식이었다. 조용한 거리를 가로지르고 푸른 밀밭을 지나며 은빛 머리카락을 흩날리는 바람과 그의 등에 기댄 선우의 부드러운 무게를 느끼는 것. 이 평범해 보이는 순간들은 수많은 기억과 위안의 세계를 담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던 외로움에 대한 최고의 치유제였다. 재훈이 기어를 바꾸며 큰 길로 접어들려 할 때 그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은주라는 이름이 화면에 나타났다. 그의 딸, 이제는 수십 마일 떨어진 기지에서 특수부대를 지휘하는 대위였다. 재훈의 삶에서 그가 진정으로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두 가지였다. 국가를 위해 복무했던 세월과 은주를 강하고 원칙적인 여성으로 키워낸 것이었다. 결코 뒤로 흐르지 않는 강물처럼 흔들림 없는 여성이었다. 그는 블루투스 헤드셋을 켜고 핸들에 손을 굳게 얹은 차에 말했다. 좋은 아침 은주 대위님. 또 늙은 아버지를 확인하러 오셨나? 전화기 너머로 은주의 목소리는 늘 그랬듯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오늘 아침 어디로 가고 계세요? 아빠 지난 40년 동안 매주 일요일마다 그랬듯이 선우와 함께 은빛 계곡을 돌고 있어요. 그리고 시골로 나가려고. 은주는 걱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한숨을 쉬었다. 아빠, 붉은 돌다리 근처 길은 피하세요. 알겠죠? 요즘 마을 경찰들이 단속이 심해졌대요. 외지인들에게는 그다지 친절하지 않아요. 불시 검문이 몇 번 있었다고 들었어요. 재훈은 웃으며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다. 나는 할리 타는 늙은이에 불과해. 게다가 선우도 함께 있는데 그들이 우리에게 신경 쓰겠어. 그게 더 걱정돼요. 그들이 뭘 보겠어요. 비싼 할리를 타고 있는 늙은 흑인 남자와 경찰견처럼 보이는 큰 셰퍼드. 가끔은 그것만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아빠, 아시잖아요. 재훈은 잠시 침묵했다. 은주는 늘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가끔 삶을 조금 더 가볍게 유지하기 위해 외면하려고 했던 것이었다. 조심하세요. 아빠, 집에 도착하면 전화 주세요. 약속할게. 짧은 대화가 끝났다. 하지만 은주의 경고는
재훈의 마음속에서 메아리 쳤다. 그는 백미러로 선우를 힐끗 보았다. 걔는 여전히 꼿꼿이 앉아 있었지만 그의 귀는 갑자기 뻣뻣해졌다. 보이지 않는 소리에 이끌린 듯했다. 은빛 계곡으로 향하는 길은 그날 아침 유난히 조용했다. 은빛 계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표지판에서 약 100야드 떨어진 지점이었다. 선우가 갑자기 뛰어올라 그의 앞발을 재훈의 어깨에 올려놓았다. 재훈은 수년 만에 처음으로 선우의 짖는 소리를 들었다. 이제는 안정적이지 않고 깊고 짧고 낮은 울음소리가 섞여 있었다. 그는 폭풍이 몰아치는 밤에나 아니면 정말 이상한 일이 있을 때만 그런 소리를 냈다. 재훈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속도를 줄였다. 뒤를 돌아보았다. 왜 그래, 선우야? 물론 선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은 커져 있었다. 오래된 나무들 뒤에 숨겨진 곡선 쪽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수년간 함께 싸운 본능이 재훈에게 말했다. 선우는 단순히 길 잃은 고양이나 다람쥐 때문에 저렇게 짖지 않는다. 그것은 경보였고 경고였다. 위험 속에서 살아남은 병사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종류의 경고였다. 불안감이 재훈의 근육을 타고 스며들었다. 그는 핸들을 더 꽉 쥐고 스로틀에서 발을 떼었다. 아침 바람조차도 침묵하는 듯했다. 모든 감각이 선우의 미세한 움직임에 집중되었다. 수년간 나란히 싸우며 재훈은 한 가지를 배웠다. 전우의 직감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는 것. 그가 인간이든 개든 상관없이, 특히 말은 없지만 다른 누구도 느낄 수 없는 방식으로 세상을 감지하는 선우와 함께라면 재훈은 조용히 선우의 머리에 손을 얹고 속삭였다. 그들 모두를 안심시키기 위해서였다. 괜찮아. 파트너 괜찮을 거야. 그렇지. 하지만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고 앞에 나무들 사이로 푸른색 제복이 보였다. 재훈은 예측할 수 없었던 길의 굽이었다. 그러나 진정한 병사의 본능을 가진 선우는 훨씬 이전에 그것을 감지했던 것 같았다. 은빛 계곡의 아침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재훈은 할 일을 멈추고 손을 선우의 목에 부드럽게 얹었다. 그들 모두에게 조용한 안심을 주기 위해서였다. 도로 양쪽으로 얇은 안개가 아직 걷히지 않아 모든 것을 평소보다 더 멀리 보이게 했지만 앞쪽의 푸른 제복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다. 2명의 남자가 빛나는 흰색 순찰차 옆에 서 있었다. 할리의 엔진 소리가 그들에게 닿자마자 금발의 경찰관은 차가운 얼굴과 권위적인 자세로 눈을 가늘게 떴다. 그의 눈은 재훈뿐만 아니라 그 뒤에 꼿꼿이 앉아있는 큰 셰퍼드 위를 훑었다. 마치 이 평화로운 아침에 어울리지 않는 무언가를 찾는 듯했다. 그 옆에는 피부가 약간 더 검고 얼굴에는 불안감이 서려 있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눈은 그의 파트너와 앞길 사이를 오갔다. 은빛 계곡 사람들은 아직 그에게 익숙하지 않았고 그날 아침 그는 평화로워 보이는 이 마을에 때때로 스며드는 긴장감에 대비할 시간이 없었다. 금발의 경찰관 민준은 차창으로 몸을 기울였다. 의심과 편견이 그의 시선 속에 얇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춰 거의 속삭였다. 늙은 흑인 남자, 멋진 오토바이, 경찰견처럼 생긴 게 봤지? 뭔가 이상해. 이 짧은 말은 개인적인 판단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의심의 렌즈를 통해 삶을 바라보는 습관의 결과였다. 작고 고립된 마을이 이름조차 붙이지 않고 키워내는 그런 습관이었다. 은빛 계곡의 신입 경찰관인 도현은 재훈에게서 민준에게로 천천히 시선을 돌렸다. 잠시 동안 그의 입술은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움직였지만 결국 그는 그저 어깨를 으쓱하고 침묵했다.
파트너의 말이 자연스러운 순리인 것처럼 내버려 두었다. 그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반대할 용기가 없었다. 그리고 그 작은 침묵이 그들 중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을 촉발할 것이었다. 민주는 차에서 떨어져 나와 그의 총벨트를 조정했다. 그의 눈은 재훈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침착하고 나이든 흑인 남자가 흔들림 없는 손으로 빈티지 할리를 타고 있고, 그 뒤에는 윤기 나는 어두운 털을 가진 크고 넓은 가슴의 shepherd가 앉아 있었다. 희미한 아침 햇살 아래 선우의 털은 거의 빛을 발하는 듯했다. 그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다. 그는 위협적이지 않은 고귀한 존재였다. 민준이 그를 낙인 찍으려 하는 이미지와는 전혀 달랐다. 선우는 미동도 없었다. 귀는 꼿꼿이 서 있었고 경계심 가득한 눈빛은 민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평범한 사람이 단순히 큰 개를 볼지라도 전우와 함께 싸워본 사람이라면 선우의 긴장된 자세를 알아볼 것이다. 그것은 진정한 군인의 자세였다. 모든 위험, 눈에 보이든 숨겨져 있든 으로부터 주인을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재훈은 긴장감이 등골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런 의심에 눈초리에 익숙했지만 군 복무 시절 배운 인내와 침착함을 유지하기 위해 애썼다. 그는 살짝 긴장한 채 선우의 목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마치 침착해, 파트너라고 말하는 듯했다. 민준이 재훈에게 멈추라고 손짓하자 선우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의 목에서 낮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났고 재훈만이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소리였다. 무언가 평범한 선을 넘으려 한다는 원초적인 경고였다. 재훈은 한숨을 쉬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하려고 애쓰며 오토바이를 세웠고 뒤로 손을 뻗어 선우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괜찮아. 친구, 다 괜찮을 거야. 하지만 재훈과 선우 모두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그 순찰차가 앞에 나타난 순간부터 이 일요일의 라이딩은 더 이상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는 것을. 아침 공기는 얼어붙은 듯 했다. 마치 시간 자체가 숨을 죽이고 피할 수 없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재훈은 명령대로 오토바이를 세웠다. 할리의 킥스탠드가 이슬에 젖은 아스팔트를 긁는 소리가 났다. 그의 눈은 앞에 두 경찰관에게 조용히 고정되었다. 그의 긴 군인 생활에서 몇 번인가 마주쳤지만 다시는 평범한 세상에서 보고 싶지 않았던 장면이었다. 그는 헬멧을 벗었다. 두 손을 조심스럽게 앞으로 들었다. 모든 움직임이 명확하게 보이도록. 그의 나이에 재훈은 가장 작은 몸짓도 의도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천천히. 재훈은 군 복무 시절 검문소에서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옆구리에 바싹 붙어 선우는 앞에 남자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의 귀는 꼿꼿이 서 있었고 어두운 눈썹 아래의 갈색 눈은 이름 없는 불안한 본능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의 가슴은 긴장된 숨결로 오르내렸고 희끗한 회색 털이 재훈의 다리에 부드럽게 스쳤다. 침묵 속에 힘의 교환이었다. 민주는 순찰차에서 내려 재훈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재훈에게서 선우에게로 그리고 빈티지 할리 위에서 맴돌았다. 그의 목소리는 크고 날카로웠다. 정적을 가르며 들려왔다. 오토바이에서 내려 손은 내가 볼 수 있는 곳에 둬. 면허증이랑 등록증. 재훈은 불안감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억누르며 침착하게 대답했다. 제 이름은 재훈입니다. 서류는 제 왼쪽 재킷 주머니에 있습니다. 꺼내도 될까요, 천천히?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퉁명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은 홀스터 근처에서 맴돌고 있었다.
젊은 경찰 도연은 뒤에 서서 조용히 지켜보았다. 의무와 낯선 감정 사이에 갇혀 있었다. 이 늙은 남자와 그의 큰 셰퍼드에 대한 걱정, 너무나 조용하고 너무나 맹렬하게 충성스러운. 재훈이 재킷 주머니로 손을 뻗자 선우는 함께 움직였다. 그의 숨결은 더욱 거칠어졌다. 걔는 앞으로 나섰다. 그의 몸은 벽처럼 굳건했다. 재훈과 민준 사이에 스스로를 놓았다. 선우의 눈은 아침 햇살 속에서 번뜩였다. 말 없는 경고였다. 수년간 화약 냄새와 전쟁터의 어둠 속에서 살아남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두려워했던 걔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강렬함이었다. 민주는 눈살을 찌푸렸다. 선우의 침묵과 태도 자체에 불쾌감을 느낀 듯했다. 그는 날카롭고 거친 목소리로 소리쳤다. 물러서, 당장 물러나. 선우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의 꼬리는 내려갔고 몸은 활시위처럼 팽팽해졌다. 눈은 민준에게 고정되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췄다. 재훈은 필사적으로 팔을 벌렸다. 선우야, 앉아, 들어, 선우야. 하지만 이번에는 선우가 복종하지 않았다. 그의 모든 본능, 재훈을 수많은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부터 구했던 병사로서의, 친구로서의 본능이 이 하나의 보호 행위에 수렴했다. 재훈이 아버지였다면 선우는 마지막 방패였다. 민주는 두려움과 편견, 그리고 순간의 공황에 휩쓸려 총을 뽑았다. 한순간의 망설임, 그의 손가락이 방가쇠를 꽉 쥐었다. RS와 그 외침은 공기를 찢고 나갔다. 희망 없는 외침이었다. 총성이 건조하고 무자비하게 울렸다. 총알은 재훈이 미국 땅에서의 안전과 품위에 대해 믿었던 모든 것을 꿰뚫었다. 그것은 선우의 몸을 맞췄다. 그의 털을 찢고 충성스러운 생명줄을 단 한 발의 총알로 끊어냈다. 쉰 듯한 짖는 소리가 선우의 목에 걸렸다. 그의 거대한 몸이 흔들리더니 재훈의 발치에 쓰러졌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붉은 얼룩을 남겼다. 재훈의 세상이 산산조각 났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선우의 머리를 팔로 감쌌다. 그의 손에 피가 흥건히 묻었다. 뜨겁고 희망 없는 피였다. 재훈은 비명을 질렀다. 조용한 아침을 찢는 울음소리였다. 안 돼, 선우야. 날 떠나지 마. 하지만 아무것도 멈추지 않았다. 민준이 달려와 재훈을 바닥에 밀어붙였다. 그의 늙은 손목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재훈의 뺨은 거친 도로에 눌렸다. 선우의 피웅덩이 바로 옆이었다. 피는 휘발유와 아침 이슬, 그리고 전우들이 그의 옆에서 쓰러졌던 날의 상실의 냄새와 뒤섞였다. 도연은 얼어붙은 차에 서 있었다. 움직일 수 없었다. 그가 들을 수 있는 것은 그의 거친 숨소리뿐이었다. 그가 볼 수 있는 것은 아스팔트 위로 끌려가는 재훈의 모습뿐이었다. 도연에게 처음 경외심을 불러일으켰던 셰퍼드. 선우는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그의 갈색 눈은 뜨여 있었지만 이미 빛은 사라지고 눈물로 젖어 있었다. 그의 마지막 순간 재훈은 선우의 발이 약하게 경련하는 것을 느꼈다. 걔는 그에게 다가가려 애썼다. 더 가까이. 마지막으로 작별을 구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 최선을 다했어. 미안해. 시간은 기어가는 것처럼 느려졌다. 오래된 전쟁 영화처럼 이미지들이 스쳐 지나갔다. 쓰러지는 전우들, 구급차 사이렌, 연기와 불길 속의 외침, 그리고 이제 또 한 명의 충성스러운 친구가 영원히 떠났다. 전쟁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과 보이지 않는 편견 때문에. 재훈은 수갑이 채워진 채 얼굴을 차가운 땅에 누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선우만이 있었다.
그가 평생을 지켜주었던 가장 충성스러운 병사.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지즘도 비난도 눈물도 없이 그저 침묵 속에서 떠나갔다. 노래되지 못한 영웅처럼 도연은 총집에 꽂힌 총 위로 손을 얹은 채 고개를 숙였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의 입술은 그가 방금 목격한 상실에 비해 너무나 작은 사과를 중얼거렸다. 그리고 은빛 계곡의 조용한 길에서 평화로운 아침은 한 발의 말 없는 총성으로 산산조각났다. 남겨진 것은 두 존재였다. 땅에 눌려있는 남자, 자신의 피 속에 누워있는 개, 그리고 가장 소중한 친구를 잃은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유대. 총성이 울린 후 재현 주변의 세상은 숨 막힐 정도로 느려졌다. 그의 숨은 짧고 거칠었다. 가슴에 피는 얼어붙은 것처럼 느껴졌다. 그의 눈앞에서 선우는 아스팔트 위로 쓰러졌다. 그 거대한 개의 몸은 순식간에 연약해지고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었다. 하지만 선우의 눈에는 분노가 없었다. 오직 주인에 대한 걱정만이 있었다. 그 눈은 재현에게 박혔다. 괜찮으신가요? 저는 아직 여기 있습니다. 재훈은 다른 모든 것을 잊었다. 손목을 물고 있는 차가운 수갑, 도로의 잿빛 냉기, 머리 위로 들리는 외침의 혼란. 이 모든 것이 멀리 있는 소음이 되었다. 그는 선우에게 기어가려고 애썼지만 민준이 그를 밀어붙였다. 그의 필사적인 노력을 잔인하게 저지했다. 흙과 자갈이 재훈의 뺨과 머리카락에 묻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모든 감각은 선우의 거친 숨결에 집중되었다. 매 초마다 더 희미해지는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앞발로 몸을 일으키려 애썼다. 피 흘리는 몸을 재훈에게로 끌고 가려 했다. 한 번 움직일 때마다 몇 인치밖에 가지 못했지만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는 깊고 붉은 자국을 남겼다. 그의 심장 자체가 거리 위로 피를 흘리며 마지막 순간까지 주인에게 다가가려는 것처럼 커다란 셰퍼드가 고통 속에서 자신을 끌고 가는 모습, 피가 도로의 먼지와 섞이고 그가 사랑하는 남자를 향한 사랑으로 불타는 눈빛은 주변의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 섰다. 어떤 이들은 공포의 입을 막았다. 어떤 이들은 고개를 돌렸다. 차마 볼 수 없어서. 하지만 다른 이들은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더 이상 평범한 교통 검문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군중 속에서 붉은 곱슬머리를 가진 젊은 여성이 분노와 슬픔으로 격렬하게 소리쳤다. 그는 그저 주인을 보호했을 뿐이야. 내가 다 봤어. 적에는 아무도 공격하지 않았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작은 거리의 무거운 공기를 뚫고 울렸다. 그녀의 말은 두 경찰관, 특히 차갑게 방가쇠를 당긴 민준을 향한 말없는 비난이 되었다. 민준은 얼굴이 굳어진 채 몸을 돌렸다. 여기는 범죄 현장이야. 물러서 방해하지 마. 하지만 그의 말은 이미 군중의 분노 앞에서 힘을 잃었다. 다른 사람들도 소리치기 시작했다. 경찰이 정말 걔에게 총을 쏜 건가요? 저 걔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모든 시선, 모든 휴대폰이 경찰관들과 선우에게서 흐르는 피에 집중되었다. 이 모든 것이 말없는 비난이 되었다. 변명할 수 없는 잘못을 폭로하는 교통소음과 사람들의 수다는 사라졌다. 그 자리를 가장 슬픈 소음이 채웠다. 선우의 약한 흐느낌과 피로 얼룩진 길 위로 떨어지는 재현의 눈물. 이 폭력의 방관자였던 젊은 경찰 도연은 자신의 충격을 숨길 수 없었다. 그의 손은 떨렸고 손가락은 총집을 긁었다. 그는 뒤로 물러섰다. 힘겹게 침을 삼켰다. 그의 눈은
선우의 고통스러운 모든 움직임에 고정되었다. 이것은 재훈에게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선우는 가장 친한 친구였고 가족이었으며 전우였다. 도연에게 이 순간 그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말없는 희생은 정의, 의무, 그리고 인간성에 대한 의심의 씨앗을 심었다. 재훈은 선우의 이름을 속삭일 수밖에 없었다. 그의 목소리는 개의 필사적인 움직임에 맞춰 갈라지고 떨렸다. 선우야, 착하다. 버텨줘. 친구. 그는 자유를 갈망했다. 전쟁터에서 상처를 입은 후 늘 그랬듯이 그의 개를 품에 안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수갑 채워진 손은 무력함과 불의의 상징이었다. 그는 고통과 후회 속에서 주먹을 쥐었다. 그럼에도 선우는 기어갔다. 숨을 헐떡이며 잠시 멈췄다가 다시 몇 인치 더 나아갔다. 피는 도로 위에 밝게 얼룩졌다. 개 심장에 가장 충성스러운 모든 것이 지도로 그려진 것처럼 언제나 주인을 향해 나아가고 결코 뒤돌아보지 않는 한 아이가 엄마의 소매를 잡고 지나가며 물었다. 엄마, 왜 개가 울고 있어? 엄마는 아이를 안고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은 붉었고 대답할 수 없었다. 군중 속의 한 중년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선우와 그의 옆에 있는 마음 아픈 남자를 위해 기도를 중얼거렸다. 아무도 도연이 조용히 재훈에 떨어진 헬멧을 줍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는 민준을 보았다. 그리고 선우를, 그리고 재훈을 보았다. 경찰 학교에서 배운 모든 이론과 절차가 개의 충성심 앞에서는 무의미했다. 바로 그때 선우가 멈췄다. 그의 몸이 격렬하게 떨렸다. 숨은 얕고 가늘었다. 그는 고개를 쭉 뻗어 재훈의 부추에 살짝 닿았다. 마치 마지막으로 그 익숙한 온기를 느껴야만 하는 것처럼. 선우의 눈은 여전히 떠 있었다. 그 부드러운 빛은 작별을 구하고 있었다. 최선을 다했어요. 더 오래 함께하지 못해 미안해요. 재훈은 무너졌다. 흐느낌이 그의 몸을 흔들었다. 눈물은 흘러내려 피로 얼룩진 거리 위에 떨어졌다.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퍼져가는 붉은 피 속으로 스며들었다. 한 남자와 그의 충성스러운 개를 연결하는 깨지지 않는 실을 만들었다. 함께 싸웠던 세월, 함께 살아남았던 시간, 모든 것이 이 순간에 응축되었다. 붉은 자국이 두 운명, 두 영혼을 연결했다. 그리고 희미한 아침 햇살 아래 경찰관, 행인, 그리고 이 사건을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이 이 장면으로 향했다. 한 마리의 충성스러운 개가 자신의 피로 사랑, 보호, 그리고 인간의 어떤 것보다 위대한 희생의 마지막 노래를 쓰고 있었다. 총성 이후 shepherd 개의 심장이 인간처럼 산산조각 날 수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 그 순간 해가 수평선 위로 떠오르자 은빛 계곡의 거리는 슬픔에 잠겨 고요해졌다. 그 장면은 동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다. 선우는 총을 맞고 쓰러진 후 고통스러운 울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조용히 고통을 감내했다. 그의 몸이 잠시 떨리더니 이내 평온해졌다. 오직 남은 것은 그의 의지뿐이었다. 재훈의 곁에서 수많은 비를 맞으며 수많은 전쟁터의 골목을 함께 헤쳐나가며 단련된 의지였다. 재훈은 수갑이 채워진 채 민준에게 바닥에 밀려 있었다. 그의 뺨은 아침 이슬이 아직 남아있는 아스팔트에 눌려 있었다. 선우의 피냄새가 그의 코를 찔렀다. 고통스러우면서도 익숙한 냄새였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오래된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선우가 오랜 행군 후 재훈의 허벅지에 머리를 기대고 쉬던 순간들. 상처를 입은 재훈의 상처를 헌신적인 군의관처럼 핥아주던 순간들. 그리고 주름진 손을
부드럽게 핥아주며 그를 깨우던 조용한 아침들. 하지만 이제 그의 눈앞에 놓인 것은 과거의 평화가 아니라 가혹한 현실이었다. 피가 그의 희끗한 회색 털을 검게 물들였지만 선우는 굴복하지 않았다. 그는 앞발로 몸을 지탱하며 남은 모든 힘을 다해 재훈에게 기어가려 했다. 한 번 움직일 때마다 그의 배털은 선명한 붉은색으로 물들었고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는 긴 자국을 남겼다. 마치 그의 심장 자체가 거리 위로 피를 흘리며 마지막 순간까지 주인에게 다가가려는 것처럼 선우의 눈은 단 한순간도 재훈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 순간 군중의 외침과 혼란은 모두 그 시선 아래 잠잠해졌다. 말은 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행동으로 말하는 존재의 시선이었다. 그것은 전우를 지키기 위해 위험에 맞설 준비가 된 병사의 눈빛이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마지막 순간까지 버리지 않는 친구의 눈빛이었다. 도요는 멀리서 목이 메인 차에 서 있었다. 그는 개들이 사람을 구하는 수많은 이야기를 읽었고 들었다. 하지만 선우를 직접 목격하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진정으로 이해했다. 동물의 충성과 사랑은 인간의 논리를 훨씬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만약 자신이 선우였다면 자신의 피를 흘리며 마지막까지 주인에게 기어갈 용기가 있었을까 생각했다. 재훈은 수갑이 채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우에게 더 가까이 다가려 애썼다. 잠시 동안 그는 자신의 나이, 손목을 물고 있는 차가운 쇠의 고통을 잊었다. 그가 원한 것은 오직 단 한 가지. 모든 사투 후 늘 그랬듯이 선우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안아보는 것이었다. 선우야, 날 떠나지 마. 들리니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다. 선우는 고개를 들어 대답했다. 지쳐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마지막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오래전 참호 속에서 재훈이 보았던 그 불꽃이었다. 말없이 서로를 이해하기에 충분했던 그 불꽃. 선우는 숨을 헐떡이며 앞발을 한 번 더 들어 올렸다. 모든 움직임이 그의 상처를 더 벌리고 피를 더 빠르게 흘러나오게 했지만 그는 울부짖지도 멈춰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았다. 인도에 있던 행인들은 침묵했다. 아무도 눈물을 참지 못했다. 한 젊은 여성은 손을 떨며 촬영을 계속했고 한 어린 소녀는 엄마 뒤에서 그가 본 적 없는 비극에 눈을 크게 떴다. 아무도 선우에게 다가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를 놀라게 할까 두려워서 그저 그의 마지막 여정, 용기와 무조건적인 사랑에 살아있는 서사시를 지켜볼 뿐이었다. 선우의 숨결은 점점 더 약해졌다. 그는 마지막으로 재훈에게 다가갔다. 피는 이미 그들 사이의 긴 거리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두 삶을 묶는 붉은 실이었다. 그의 마지막 순간, 선우는 재훈의 뻗은 수갑찬 손에 머리를 살짝 기댔다. 그의 눈은 여전히 떠 있었다.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안심시키는 눈빛이었다. 저는 아직 여기 있습니다. 지휘관님.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재훈은 그의 마음속에서 그 말을 들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은 선우의 피와 뒤섞여 길 위로 떨어졌다. 마치 전쟁터에서 했던 오래된 약속을 되새기듯 속삭였다. 고맙다. 선우야, 네 지휘관은 너를 절대 잊지 않을 거야. 그 장면은 수갑 채워진 남자가 죽어가는 개 위로 고개를 숙이고 낯선 사람들, 분노, 그리고 불의에 둘러싸인 차에 말없는 영혼들의 노래가 되었다. 선우의 피는 자유의 날들을 연결하는 붉은 실이 되었고 한 남자와 그에게 과거와 현재, 외로움과 유대 사이의 시간을 초월한 연결고리가 되었다. 그리고 은빛 계곡의 작은 도로에서
선우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에게 사랑과 충성심은 어떤 고통보다, 심지어 죽음보다 위대했기 때문이었다. 은빛 계곡의 아침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그날의 충격과 슬픔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채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응어리져 있었다. 하지만 그 침묵과 고통 속에서 한 여성이 행동에 나섰다. 은빛 계곡 초등학교 교사 소영은 본래 온화하고 다정한 성품으로 분쟁이나 논쟁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그러나 피를 흘리며 주인에게 기어가는 shepherd 개의 모습에 그녀는 평소의 침착함을 잃고 말았다. 소영은 분노와 연민으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단순한 촬영이 아니었다. 그녀는 라이브 스트리밍을 시작했다. 증거를 기록하고 그녀가 목격한 이 부당함을 세상과 공유하기 위해서였다. 처음에는 그녀의 카메라가 흔들렸지만 곧 안정되었다. 소영은 카메라를 가까이 가져가며 시청자들에게 속삭이듯 설명했다. 여러분, 여기는 은빛 계곡 메인 스트리트입니다. 경찰이 주인을 보호하려던 큰 shepherd 개에게 총을 쐈습니다. 주인인 늙은 퇴역군인은 수갑이 채워져 있고요. 그리고 저 개는 세상에 피를 흘리면서도 주인에게 기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가슴 아픈 장면은 처음 봅니다. 몇 분 만에 라이브 스트리밍 시청자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화면에는 댓글이 쏟아졌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왜 경찰이 개에게 총을 쏜 건가요? 저분은 아무 잘못도 안 했잖아요. 저 개는 단지 주인을 보호하려던 것뿐이에요. 은빛 계곡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들, 소영의 친구들, 그녀의 학생들의 부모님들, 심지어 전혀 모르는 사람들까지 작은 화면에서 펼쳐지는 장면에 매료되었다. 어떤 이들은 동물권리단체, 지역 언론, 그리고 변호사들의 이름을 태그하기 시작했다. 분노, 연민, 그리고 진실에 대한 요구의 물결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수많은 메시지 속에서 나온 한 익명의 댓글이었다. 저는 수의사입니다. 북쪽의 군동물 검문소에서 일했습니다. 영상 속의 shepherd는 훈련된 개입니다. 그의 왼쪽 다리에 있는 희미한 흉터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개들은 이유 없이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만 행동합니다. 이 개는 평범한 개가 아닙니다. 순식간에 반려동물 관련 커뮤니티, 퇴역군인 협회, 그리고 지역 언론들이 이 세부 사항에 주목했다. 호기심과 감정은 감탄과 분노로 변했다. 경찰이 단지 개에게 총을 쏜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전우를 보호했으며 수년간의 외로움 속에서 한 사람의 곁을 지켰던 존재에게 총을 쏘았다는 것에 대한 분노였다. 마을 반대편의 작은 집에서 재훈의 딸 은주는 바이럴이 된 영상을 보고 얼어붙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움켜쥐었다. 공포, 분노, 그리고 고통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군 동료인 병장에게 속삭였다. 선우가 총에 맞았어요. 아빠의 옛 경찰견이에요. 그는 2번이나 아빠를 매복 공격에서 구했어요. 이 영상이 더 퍼지면 진실이 드러날 거예요. 선우가 재훈에게 기어가는 영상, 그의 눈이 피로 얼룩진 등에서 빛나는 모습, 혀로 주인의 상처를 핥으려 애쓰는 모습, 그러나 수갑 채워진 재훈의 손이 그 충직한 개를 쓰다듬을 수조차 없는 모습은 온라인의 상징이 되었다. 선우에게 정의를, 퇴역군인 존중, 경찰견을 구하라와 같은 해시태그들이 포럼에 퍼져나갔다. 소영의 말은 모든 곳에서 공유되었다. 선우는 단순한 개가 아니에요. 그는 전우이자 영웅이며 말 없는 보호자입니다. 경찰이 너무 심했어요. 그들은 이것이 훈련된 개,
미군을 위해 복무한 개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퇴역 군인 재훈 아버지는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서는 바이럴이 된 여론이 은빛 계곡 당국에 압력을 가했다. 한 지역 신문 기자가 소영을 만나 원본 영상과 진술을 요청했다. 한 동물보호 자원봉사단체는 가장 가까운 동물병원에 연락하여 선우의 생존이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서둘러 치료해달라고 요청했다. 희미한 햇살 아래 선우의 피는 여전히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 한 방울 한 방울은 멀리까지 울려 퍼지는 말없는 도움의 외침이 되었다. 소영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선우에게 더 가까이 가져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여러분, 선우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는 주인을 떠나지 않았고 우리도 그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개의 거친 숨소리, 재훈의 무너지는 듯한 흐느낌, 그리고 소영 자신의 눈물이 메인 스트리트 한가운데에서 가슴 아픈 합창을 이루었다. 군중은 여전히 개입할 수 없었지만 그들 모두는 분노하고 슬퍼하고 감동받고 갈기갈기 찢어진 채 똑같은 시선을 공유했다. 인간과 개 사이, 재훈과 선우 사이의 충성과 사랑의 힘은 멈출 수 없는 파도가 되었다. 가장 차가운 심장조차도 흔들 만큼 강력했다. 이 순간부터 네 발 달린 동물, 그 이상 이름 없는 병사였던 선우의 이야기는 진정으로 지역사회의 마음을 울렸다. 그것은 충성과 우정의 가치를 의심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감이자 경고가 되었다. 군기지 상황실에서 긴박감이 지하 파도처럼 퍼져나갔다. 재훈에게 수갑이 채워지고 선우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영상은 은주가 긴급 버튼을 누른 지 10분 만에 안 장군의 책상에 도달했다. 안 장군은 가장 혹독한 작전들을 지휘했고 수많은 상실을 견뎌냈지만 영상 속 개의 눈빛이 그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파고든 것은 드물었다. 그는 말없이 영상을 멈추고 선우의 얼굴을 확대했다. 개의 눈은 의식을 잃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고 두려움이 아닌 주인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과 신뢰로 빛나고 있었다. 그 옆에는 한때 흔들림 없는 정신의 상징이었던 오랜 전후 재훈이 무력하게 누워 있었다.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유일한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 손을 뻗을 수조차 없었다. 안 장군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의 질문도 절차상의 소란도 필요 없었다. 군인이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모든 전투의 한 가지 규칙을 알았다. 아무도 뒤에 남겨지지 않는다. 개조차도. 그는 은주를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명령적이었다. 은주 대위, 모든 권한을 부여합니다. 당신이 대응팀을 이끄십시오. 임무는 재훈 씨와 개 선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10분 안에 신속 대응팀이 준비됩니다. 아무도 뒤에 남겨지지 않도록 하세요. 동물까지도. 은주는 꽃게히 서서 격려했다. 그녀의 얼굴은 흔들림 없는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알겠습니다, 장군님. 아빠와 선우 모두 무사히 집으로 데려오겠습니다. 기지 전체에 전쟁 소집 명령처럼 알람이 울렸다. 병사들은 차량 보관소로 달려갔고 각 팀은 완벽하게 동조하며 움직였다. 아무도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들 모두는 영상을 보았고 선우를 보았고 개의 약한 울음소리를 들었다. 많은 이들이 조용히 자신의 경찰견 핀을 만지작거렸다. 그들의 눈에는 침울한 결의가 가득했다. 그들 모두의 마음속에는 한때 자신들을 전쟁의 지옥에서 구했던 개들에 대한 기억이 있었다. 전우를 결코 버리지 않는 동료들에 대한 기억이 있었다. 20대의 험비 차량들이 경납고에서 굉음을 내며 기지 전체를 가로질렀다. 선두 차량에는 군기, 경찰견 기념 리본, 그리고 성조기가 모두 펄럭였다.
호송대는 빠르게 대형을 갖추고 출발할 준비를 마쳤다. 그들은 이것이 평범한 임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연민과 정의, 그리고 인간과 개, 병사와 친구를 묶는 깊은 충성심에 대한 임무였다. 지휘 험비 안에서 은주는 앞자리에 앉아 무정이를 꽉 쥐고 시선을 앞쪽에 고정했다. 차 안의 의무병들은 모든 위기에 대비해 비상 장비를 점검했다. 한 사람뿐만 아니라 개를 위한 장비까지도 한 군의관이 서둘러 물었다. 선우가 뭘 먹는지 아십니까? 약물 알레르기는요? 은주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선우는 까다롭지 않아요. 페니실린 알레르기만 있습니다. 그는 순수한 작전견이에요. 제 아버지와 생사를 함께 했어요. 선우와 재훈의 이야기는 내부 통신망을 통해 번개처럼 퍼져나갔다. 호송대 안의 많은 이들이 재훈의 오래된 사진 속 셰퍼드, 선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다. 국경에서 매복 공격을 당한 부대 전체를 구했던 개. 이런 이야기는 군인들에게 결코 낡은 이야기가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네 발 달린 존재라 해도 모든 생명은 여전히 전우이기 때문이었다. 아무도 뒤에 남겨지지 않는다. 개조차도 은주는 맹세처럼 되뇌었다. 험비 안의 모든 머리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말은 필요 없었다. 호송대는 고속도로로 진입했다. 엔진은 아침 햇살 속에서 포효했다. 결의의 교향곡이었다. 온라인 포럼에서 온라인 커뮤니티는 호송대의 경로를 추적했고 재훈과 선우를 위해 기도했으며 이 구조 임무에 나선 병사들에게 감사를 보냈다. 근처 마을의 퇴역 군인들은 지원을 위해 모였다. 명예, 충성심, 그리고 우정은 병사의 피 속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길가에서는 사람들이 흰 리본을 묶기 시작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글과 함께 선우와 재훈의 사진을 게시했다. 은빛 계곡으로 향하는 길을 따라 모든 눈들이 지켜보았다. 모든 손 흔들기, 모든 손전등 빛이 길을 비췄다. 각 몸짓은 희망의 신호였다. 선우와 같은 개, 재훈과 같은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올 자격이 있었다. 가족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따뜻한 품으로, 그리고 앞쪽 선우의 피가 아직 도로를 물들이고 있는 곳에서 그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재훈의 익숙한 모습에서 눈을 떼지 않고 희망을 결코 놓지 않았다. 한순간도 친구로서, 병사로서, 그리고 가족으로서의 그의 삶에서 험비 호송대가 은빛 계곡에 도착하자 현장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군중은 침묵했다. 엔진의 굉음과 목격자들의 격렬한 심장 소리만이 그 고통스러운 순간의 정적을 깨뜨렸다. 병사들이 빠르게 경계를 설정하고 의무병들이 재훈과 선우에게 달려갔을 때 은주대위는 민준 경관에게로 곧장 걸어갔다. 민준은 군에 도착해 여전히 멍한 상태였다. 은주는 민준에게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멈춰 섰다. 그녀의 얼굴은 고통을 숨길 수 없었지만 그녀의 눈은 차갑고 단호했다. 마치 수십만 명의 온라인 시청자들의 믿음, 사랑, 그리고 분노를 모두 짊어진 듯했다. 그녀는 무정의를 꽉 쥐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침착했다. 당신은 영웅에게 총을 쐈습니다. 은주의 말은 군중 속에서 경고음처럼 울렸다. 적의 선우는 평범한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아버지의 전우이자 부대 전체의 친구이며 진정한 병사였습니다. 민주는 잠시 평정심을 잃었다. 그는 주변을 훑어보았다. 병사들의 도착, 동료 경찰관들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멍한 눈빛,
그럼에도 그의 본능은 자신을 방어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목소리를 떨었지만 단호하게 들리려 애썼다. 그가 먼저 저를 공격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대로 행동했을 뿐입니다. 민준이 자신을 정당화하려 소리치자 긴급 알림을 받고 달려온 경찰서장 정필은 더 이상 근거 없는 변명에 인내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단호하게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주변의 모든 보안 카메라를 확인해 라이브 스트리밍 영상도 확보해. 지금 당장 진실을 알고 싶다. 한 젊은 경찰관이 서둘러 소형의 영상과 도로변 카메라 영상을 다시 재생했다. 수십 개의 눈이 작은 화면에 고정되었다. 영상은 슬로우 모션으로 다시 재생되었다. 재훈은 가만히 서 있었고 손은 들려 있었다. 위협적인 움직임은 없었다. 선우는 단지 그의 옆에 서 있을 뿐이었다. 으르렁거리지도 공격하지도 않았다. 단지 민준을 응시하며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민준이 총을 뽑자 선우는 앞으로 나섰다. 그의 눈은 재훈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총성이 울렸다. 선우가 쓰러졌고 그리고 나서 주인에게 기어가려 애썼다. 붉은 피 자국이 말없이 그를 비난했다. 그 이미지는 그들 주변의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민준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어떤 말도 그가 한 일을 정당화할 수 없었다. 진실은 너무나 명백했다. 선우의 공격은 없었다. 그것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권력과 편견 뒤에 숨겨진 노골적인 거짓말이었다. 정필 서장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흔들림이 없었다. 민준 경관, 즉시 정직 처분입니다. 무기와 배지를 반납하세요. 우리는 직권남용과 보고서 위조를 포함한 이 사건 전체를 조사할 것입니다. 민준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는 항의하려 했지만 수많은 눈빛들, 재훈의 공허한 시선, 그리고 죽어가지만 여전히 희망을 잃지 않은 선우의 눈빛 앞에서 그의 말은 사라졌다. 어딘가에서 한 아이가 흐느꼈다. 한 여자는 아이의 손을 꽉 쥐었고 은주는 민준이 현장에서 끌려나갈 때까지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군중은 군 의무병과 동물 구조팀이 선우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빠르게 길을 비켜주었다. 한 수의사는 개의 맥박과 호흡을 확인하고 상처의 심각성에 고개를 조용히 저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가 살아남을지는 그의 삶에 대한 의지에 달렸습니다. 수의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조용히 말했다. 재훈은 몸과 영혼이 모두 흔들린 채 수갑을 풀어달라고 애원했다. 그리고 떨리는 몸으로 선우에게 기어갔다. 눈물이 그의 늙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친구의 피 묻은 털 위로 떨어졌다. 은주는 아버지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재훈의 손을 꽉 쥐고 다른 손으로는 선우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아빠 선우는 우리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는 전사예요. 그 순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유대의 힘을 느꼈다. 인간과 동물 사이의 경계를 넘어선 우정, 고통과 불의를 넘어선 우정, 상처 입었지만 여전히 꼬리를 흔들려 애쓰는 선우의 모습, 재훈을 위로하려는 듯 그를 올려다보는 모습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지켜보는 온라인 시청자들까지 울게 만들었다. 멀리서 기자들은 이미 이 이야기를 녹화하기 시작했다. 그것을 국가의 모든 구석으로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 떠올랐다. 선우의 충성과 우정, 그리고 진실에 맞선 은주의 용기는 현실 세계의 정의와 인간성을 위한 희망의 불꽃이 되었다는 것을
현장에서의 민준 정직 처분은 다가오는 폭풍의 첫 번째 파도에 불과했다. 비극 속에서 고통스럽게 솟아오르는 정의를 향한 변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선우가 있었다. 그의 피, 그의 용기, 그리고 그의 깨지지 않는 시선으로 그는 의도치 않게 진실, 용기,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정신의 상징이 되었다. 군병원 응급실의 분위기는 늘 긴박했지만 오늘 밤은 무겁고 침묵에 잠겨 있었다. 밖에는 은주가 아버지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넌 불빛이 부드럽게 재운의 지치고 피곤한 얼굴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다. 고통과 불안함 너머에 연약한 희망의 불꽃이 깜박였다. 밤은 끝없이 이어지는 듯했다. 때때로 들리는 것은 시계 초침 소리, 간호사의 발소리, 혹은 자동문의 부드러운 윙윙거림 뿐이었다. 3시간이 넘는 수술 끝에 응급실 문이 마침내 열렸다. 선우를 수술했던 군수의사가 밖으로 나왔다. 그의 눈은 잠 못 이룬 탓에 붉었지만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재훈 씨, 선우는 고비를 넘겼습니다. 아직 약하지만 심장이 강합니다. 주인분처럼요. 그는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은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재훈은 마침내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와 딸은 조용히 회복실로 들어갔다. 낮은 패딩 침대 위에서 선우는 옆으로 누워 있었다. 하얀 붕대가 그의 몸을 감싸고 있었고 깨끗한 천이 한쪽 눈을 덮고 있었다. 오직 한쪽 깊은 갈색 눈만이 떠 있었다. 지쳐 보였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희미한 불빛 아래 피로 얼룩진 그의 털은 회색과 금색으로 얼룩져 있었다. 선우의 호흡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안정되었다. 재훈은 그의 옆에 무릎을 꿇었다. 엉킨 털을 만지기조차 조심스러웠다. 그는 가까이 몸을 숙여 깨지기 쉬운 기적을 방해할까 두려운 듯 조용히 속삭였다. 일어나, 오랜 병사야. 눈을 떠야지. 선우야, 내가 여기 있단다. 처음에는 선우가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마치 삶과 죽음 사이 어딘가를 헤매고 있는 듯했다. 그러다 약하고 쉰 듯한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지막 겨울 바람처럼 연약한 소리였다. 갑자기 미동도 없던 그의 꼬리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내 힘을 얻어 침대 위로 희망의 물결을 보냈다. 은주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아버지 옆에 무릎을 꿇고 한 손은 선우의 머리에 부드럽게 얹으며 흐느낌 속에서 속삭였다. 선우야, 집에 왔어. 우리가 모두 널 기다리고 있어. 정말 잘했어. 선우는 입을 벌려 고개를 들려 했지만 이내 힘이 빠져 베개 위에 다시 기댔다. 남은 한쪽 눈에는 새벽처럼 맑은 눈물이 반짝였다. 인간과 개 사이, 고통과 결코 깨지지 않는 유대 사이의 기적적인 연결이었다. 그는 시선을 재훈에게로 돌려 상처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더 가까이 다가려 했다. 재훈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뺨은 선우의 코에 닿았다. 그는 피로 얼룩진 털에 떨리는 입술을 댔다. 내 용감한 병사야. 이제 괜찮아. 내가 여기 있단다. 아무도 너를 다시 다치게 하지 않을 거야. 선우는 꼬리를 다시 흔들었다. 이번에는 더 힘이 있었다. 방 안의 감정은 압도적이었다. 큰 울음소리나 약속은 필요 없었다. 오직 재훈의 감사로 가득 찬 눈, 은주의 부드러운 흐느낌, 그리고 죽음의 문턱을 여러 번 넘어섰던 개에 깨지지 않는 의지만이 있을 뿐이었다. 간호사와 군의관들은 조용히 문가에 서서 숨을 죽였다. 그들은 그들의 직업에서 기적이 종종 살고자 하는 순수한 의지, 그리고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인간과
동물 사이에 보이지 않는 유대에서 온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두가 더 신성한 무언가를 느꼈다. 마치 재훈의 영혼이 선우에게 힘을 빌려준 것처럼. 그리고 선우는 온 가족에게 새로운 종류의 용기를 주었다. 재훈은 침대 옆에 앉아 선우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는 친구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한때 전투에서 두려움에 직면했던 젊은 병사들에게 했던 익숙한 격려의 말을 반복했다. 잘했어. 선우야, 아무도 너를 대신할 수 없어. 네가 정말 자랑스럽단다. 그 순간 과거와 현재가 겹쳐졌다. 오래된 전투의 기억들, 선우가 재훈을 위험에서 구했던 순간들, 그리고 두 사람만이 서로의 유일한 위안이었던 수많은 외로운 밤들. 이 모든 것이 세 사람의 사랑스러운 시선 속에서 되살아났다. 선우는 조용히 누워 있었다. 가끔 꼬리를 흔들며 재훈과 은주를 안심시키는 듯 했다. 걱정 마세요. 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날 밤 군병원 회복실에서 작은 기적이 일어났다. 은주 가족의 말없는 전사, 선우가 깨어난 것이다. 한쪽 눈은 잃었지만 그의 마음과 충성심은 손상되지 않았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 심지어 멀리서 지켜보던 사람들까지도 이해했다. 순수한 의지와 사랑을 통해 선우가 살아남은 것은 충성심이 지속되는 한 언제나 더 밝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강한 믿음을 모두에게 심어주었다. 군병원 병동 밖으로 새벽이 찾아왔다. 부드러운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방 안을 환하게 비췄다. 방 안에는 재훈, 은주, 그리고 선우가 있었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잠시 머물렀던 그들에게 희귀한 평화가 찾아왔다. 선우는 여전히 재훈 옆에 누워 있었다. 그의 몸은 흰 붕대로 감겨 있었지만 남은 한쪽 눈은 묘한 평온함으로 빛났다. 은주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만들어 아버지 옆에 놓아두고 창가에 앉았다. 새들의 첫 지저귐은 새로운 희망의 약속처럼 들렸다. 재훈은 손을 뻗어 선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의 거친 손이 수많은 상처를 견뎌낸 부드럽고 엉킨 털 위를 천천히 움직였다. 아마 그는 수백 번도 더 이런 아침을 보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과 동물 사이에 시간과 우정의 무게를 이토록 깊이 느껴본 적은 없었다. 은주가 침묵을 깼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벼워 보였지만 숨겨진 아픔이 담겨 있었다. 아빠, 왜 선우는 항상 아빠 곁을 떠나지 않는 거죠? 재훈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얘야, 내 삶에는 편견이 부족한 적이 없었어.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그저 낡은 할리를 탄 늙은 흑인 남자에 불과했지. 하지만 선우에게 나는 그의 세상 전부였어. 그는 잠시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마치 모든 용기를 끌어모으는 듯 했다. 내가 처음으로 경찰에게 검문을 당했을 때 단지 내 피부색 때문에 나는 아직 젊었고 남쪽의 인적이 드문 거리를 걷고 있었어. 그때 나는 맨손 말고는 아무런 보호수단이 없었지. 하지만 선우와 함께한 날부터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어. 은주는 침묵 속에서 눈물을 머금고 들었다. 군인이었던 그녀조차도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것에 익숙해질 수 없었다. 수없이 많은 날, 나는 증오 가득한 시선, 잔인한 말, 심지어 어두운 골목에서 날아온 주먹까지 맞았어. 하지만 선우는 내가 그 고통을 혼자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지. 누군가 내게 해를 끼치려 할 때마다 그는 항상 우리 사이에 서 있었어. 한 번은 공원에서 두 명의 취객이 소리를 지르며 다가왔어.
선우는 털을 곤두스며 짖었지. 그의 눈은 그들에게 고정되어 있었어. 마치 그를 건드리려면 나를 먼저 지나쳐야 할 거야 라고 말하는 듯했지. 재훈은 말을 이어갔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그들이 떠날 때마다 선우는 따뜻한 온기처럼 내 옆을 지켰어. 외로운 밤에는 조용히 앉아 나의 모든 말없는 생각에 귀 기울였고, 내가 아플 때는 머리를 내 다리 위에 얹어주며 이상한 힘을 주었단다. 하지만 오늘 선우는 나를 완전히 보호해주지 못했어. 그가 약해서가 아니라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었지. 그들은 선우가 나를 향해 가진 순수한 사랑을 두려워했던 거야. 민준이 총을 뽑았을 때도 선우는 꿋꿋하게 서 있었어. 그는 도망치지도 않았고 방역하지도 않았어. 그저 나를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묻는 것 같았지. 그리고 그는 나를 지키려다 쓰러졌어. 이건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은주는 선우의 등을 어루만졌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만약 저였다면 저는 벌써 무너졌을 거예요. 아빠. 재훈은 고개를 저으며 눈물 속에서 웃었다. 아니야, 은주야. 선우 덕분에 너와 내가 강해진 거야. 고통과 죽음을 이겨낸 그의 회복력 덕분에 세상에 여전히 친절함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게 된 거지. 모든 사람이 잔인하거나 무감각한 것은 아니야. 선우 같은 존재가 있는 한 이 세상은 결코 완전히 어둡지 않을 거야. 새로운 아침 햇살이 비추는 작은 방에서 인간과 갈 사이의 우정은 조용히 깊어졌다. 약속도 보답도 필요 없었다. 오직 충성심과 희생을 위한 사랑만이 있었다. 재훈은 모든 시련을 겪은 후에도 선우가 여전히 그의 곁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노년기에 평화로운 닻이었다. 은주는 선우의 부드러운 털에 뺨을 기댔다. 고마워, 선우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지켜줘서. 밖에는 태양이 밝게 떠올랐고 지난날의 그림자들을 쓸어냈다. 그리고 그 순간 재훈, 은주, 그리고 선우 세 사람 모두는 어떤 폭풍이 닥쳐오더라도 함께 맞설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한 마리의 말없는 심장이 외로운 세월 속에서도 그들의 작은 가족을 항상 지켜줄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른 아침 병원 병동 밖으로는 해가 밝게 떠올랐다. 부드러운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방 안을 비췄다. 재훈은 선우 옆에 앉아 있었고 은주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삶과 죽음의 경계를 오갔던 그들에게 평화가 찾아온 듯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재훈은 선우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선우는 여전히 그의 곁에 누워 있었다. 그의 몸은 흰 붕대로 감겨 있었지만 남은 한쪽 눈은 묘한 평온함으로 빛났다. 하지만 재훈은 이상함을 감지했다. 선우가 식사를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재훈은 선우에게 따뜻한 죽을 내밀었지만 선우는 고개를 돌렸다. 재훈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선우를 바라보았다. 선우는 먹이를 거부하고 있었다. 선우에게 힘든 시련을 겪은 후 주인과 함께하는 식사는 가장 큰 보상이었다. 하지만 오늘 셰퍼드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갑자기 선우가 일어섰다. 다리는 아직 떨리고 있었고 붕대는 피로 얼룩져 있었다. 그는 천천히 문으로 걸어갔다. 유리창 밖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거나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는 듯했다. 그러더니 경고도 없이 문을 격렬하게 긁으며 짖기 시작했다. 그의 짖음은 너무나 크고 명확해서 재훈과 은주뿐만 아니라 주변의 간호사와 의사들까지도 불러 모았다. 재훈은 선우에게 다가갔다. 다정하게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은
연민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선우야, 진정해. 왜 그러니? 하지만 선우는 멈추지 않았다. 그의 눈은 커졌고 귀는 꼿꼿이 섰다. 그의 몸은 활시위처럼 팽팽해졌다. 재훈이 가까이 다가갈 때마다 선우는 더 격렬하게 긁으며 짖었다. 그의 시선은 창문 밖에 오래된 변경 건물을 향해 있었다. 그곳 뒤로는 울창한 숲이 녹색 커튼처럼 펼쳐져 있었다. 마치 선우가 긴급한 메시지를 보내려는 듯했다. 본능과 이성 사이의 선을 넘나드는 무언가였다. 소음에 잠에서 깬 은주는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빠, 선우가 많이 아픈가요? 재훈은 고개를 저었다. 선우의 반응을 면밀히 관찰했다. 수년간 4발 달린 동료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는 이것이 단순한 고통의 외침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선우의 등을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아니야, 얘야. 선우가 무언가를 알리고 있는 거야. 아픈 게 아니야. 은주는 선우를 유심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눈에 서린 불안감을 느낄 수 있었지만 그의 직감을 신뢰했다. 선우가 이상하게 행동할 때마다 자면서 으르렁거리거나 한밤중에 갑자기 문을 지킬 때마다 곧이어 무언가 특이한 일이 일어났다. 그것은 수많은 위험 속에서 살아남은 훈련된 개의 본능이었다. 인간의 설명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감각이었다. 지나가던 한 수의사가 선우가 변경 건물을 향해 짖는 소리를 듣고 멈추어 섰다. 어디 아픈 건가요? 재훈 씨, 아니면 약 때문에 부작용이 생긴 건가요? 재훈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저는 선우와 1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만약 그가 아팠다면 조용히 낑낑거렸을 겁니다. 오늘 그는 우리에게 무언가 더 큰 위험에 대해 경고하는 듯 변경 건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마 낯선 사람이 있거나 위험한 것이 근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은주는 몸을 떨었다. 선우가 그들의 가족을 구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아빠, 군 경찰과 보안팀에게 기지를 확인해달라고 알려야 할 것 같아요. 선우가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선우의 직감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 그 직감은 그를 수많은 문제와 위험에서 여러 번 구해냈었다. 하지만 이번에 선우가 보내는 경고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게 느껴졌다. 개의 눈에 서린 불안감은 고통에 찬 동물의 불안감이 아니라 전투에서 동료들이 아직 보지 못한 위협을 감지한 병사의 불안감이었다. 선우가 경찰견으로 훈련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은주가 말했다. 그녀의 손은 선우의 등 위 낡은 흉터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하지만 아빠, 선우가 겪은 일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해 주신 적이 없었어요. 재훈은 군병원 창밖을 응시했다. 햇살이 나무들을 비추며 선우의 눈을 가린 붕대 위로 빛을 던지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시간 그 자체에게 말하는 듯 낮아졌다. 그는 단순한 군견이 아니었어. 은주야, 그는 전략 정찰병이었어. 과거 칸다하르에서의 한 작전 중에 우리 부대는 지뢰가 가득한 계곡에서 테러리스트들에게 갇혔어. 자기장 센서는 소용없었지. 너무 많은 방해가 있었거든. 선우. 그는 수제 폭발물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어. 그는 우리 부대 전체를 한 걸음 한 걸음 죽음의 미래에서 이끌어냈고 마침내 우리 모두 살아남았지. 그는 잠시 멈췄다. 그의 눈은 더욱 깊어 보였다. 아주 먼 곳 어딘가에 빠져있는 듯했다. 그리고 델타7 기지 공격의 밤이 있었지. 내부자가 통신실 밑에 폭탄을 설치했을 때 캠프 전체는 혼란에 빠졌어.
아무도 폭탄이 어디 있는지 몰랐지. 오직 선우만 빼고. 그는 이미 다리에 파편을 맞은 상태였지만 으르렁거리며 무기고 뒤에 숨겨진 문을 긁었어. 우리는 30초도 차이 안 남기고 뛰쳐나왔고 캠프의 뒷부분이 폭발로 산산조각 났지. 은주는 침묵했다. 그녀 자신도 군인이었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 아시나요? 재훈은 부드럽게 웃으며 선우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선우는 중요한 상황이 아니면 절대 짖지 않았어. 하지만 그가 짖을 때마다 누군가의 목숨이 구원받았단다. 선우는 그 이야기가 자신에 대한 것임을 이해한 듯 몸을 움직였다. 조용한 숨이 흘러나왔다. 자부심이 아니라 의무감이었다. 나는 선우를 단순한 애완동물로 본 적이 없어. 재훈이 말했다. 그는 전우야. 내가 명령을 내리고 나 자신보다 더 신뢰했던 유일한 전우지. 군 경찰이 조사하기 위해 도착하자 선우는 더욱 격렬하게 짖었다. 그의 붕대가 벗겨져 신선한 피가 흘러나올 때까지 문을 긁었다. 재훈은 서둘러 그의 목을 감싸 안고 달랬다. 진정해. 아들아, 알겠어. 내 신호를 무시하지 않을게. 하지만 재훈과 선우의 눈에는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재훈은 선우가 계속 경고하는 한 무언가 큰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선우의 충성스러운 마음과 보호 본능이 그 자신의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무언가였다. 수많은 날들, 모든 본능이 하나의 가혹한 진실로 향하는 날들이 있다. 인간과 동물 사이에는 말보다 강한 유대가 존재한다. 그리고 재훈은 직감했다. 이번에도 선우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더 깊은 진실로 그를 이끌 것이다. 선우의 끊임없는 경고는 병원 전체를 불안과 의심으로 물들였다. 재훈은 선우가 거짓 경보를 울릴 리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특히 그가 아직 상처를 입고 지쳐 있을 때라면 더욱 그랬다. 재훈, 은주, 군 경찰, 그리고 몇몇 특수부대 요원들이 모여 회의를 한 후 그들은 선우의 신호를 믿기로 결정했다. 셰퍼드의 과거와 특별한 임무들이 그의 본능에 대한 모든 사람의 존경심을 이끌어냈기 때문이었다. 그날 아침 은빛 계곡 서쪽 언덕 위로 해가 떠오르자 선우의 붕대는 단단히 감겼다. 그리고 그는 조심스럽게 특수부대 팀의 차량 뒤에 태워졌다. 그는 약했지만 그의 정신은 흔들림 없는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그는 짧고 날카로운 짖음으로 변경 건물을 향해 귀를 쫑긋 세웠다. 그곳은 한때 훈련소, 보급 창고였고 재훈의 자랑스럽고 어두웠던 기억들이 모두 담겨 있는 곳이었다. 재훈은 선우 옆에 앉아 있었다. 한시도 그의 목에서 손을 떼지 않았다. 그는 선우에게 격려의 말을 속삭였다. 가자. 선우야, 네가 이걸 택했다면 나도 함께 갈게. 앞장서라, 병사야. 은주는 아버지 옆에서 걸었다. 그녀의 눈은 걱정과 자부심이 뒤섞여 있었다. 노련한 병사들로 구성된 특수부대 팀은 상처 입은 개가 그토록 자신감 있고 단호한 모습으로 앞장서는 것에 놀랐다. 그들은 명령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고통을 이겨내는 4발 달린 전사를 본 적이 없었다. 인간과 개로 이루어진 그들은 낡은 창고 구역으로 향하는 좁은 길을 따라갔다. 그곳에는 한때 비밀 장비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야생 풀이 길을 덮고 있었고 땅은 세월의 흔적으로 움푹 들어가 있었으며 이끼가 땅을 잊혀진 녹색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러나 선우는 목줄을 끈질기게 잡아당겼다. 모든 공기의 흐름을 킁킁거리며 건물줄 뒤에 어두운 공간에 시선을 고정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발자국은 축축한 땅에 무겁게 찍혔다. 마치
그 자신보다 더 큰 임무가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버려진 창고문에 도착하자 선우는 갑자기 멈춰 섰다. 목에서 깊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는 오래되어 사용하지 않는 문을 발톱으로 격렬하게 긁었다. 그리고 훈련받은 대로 중요한 목표물을 찾았을 때 내는 3번의 날카로운 지즘을 냈다. 한 특수부대 요원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자물쇠를 풀고 녹슨 문을 열었다. 빛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먼지가 가득한 내부가 보였다. 넓은 방 안에는 나무 상자들, 오래된 금고, 그리고 썩어가는 파일들이 쌓여 있었다. 하지만 선우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코를 땅에 대고 나아가더니 동쪽 벽에 있는 한 구석으로 향했다. 군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오래된 금고가 그곳에 있었다. 선우는 고개를 들어 짖었다. 팀은 즉시 금고를 조사했다. 전문 도구들을 사용하여 자물쇠를 부셨다. 은주와 재훈은 가까이 서 있었다. 심장이 쿵쿵거렸다. 금고문이 열리자 오래된 종이와 녹슨 금속 냄새가 공기를 채웠다. 안에는 방수 처리된 봉투 안에 두꺼운 폴더와 보안 봉투가 들어있었다. 한 요원이 모두의 놀란 눈앞에서 조심스럽게 서류 더미를 펼쳤다. 그것은 재훈이 군인 시절 참여했던 비밀 작전과 관련된 기밀 파일들이었다. 그 작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줄 알았고 몇몇 생존한 퇴역 군인들 사이에서만 파편적인 기억으로 남아있었다. 은주는 충격을 받은 채 서류들을 훑어보았다. 아빠, 이건 동유럽의 화이트 폭스 작전 전체 보고서예요. 이게 어떻게 여기에 있죠? 재훈은 침묵했다. 그 기억들이 물밀듯이 되살아났다. 그 차가운 달들, 전우들과 함께 매복하고 인질들을 구출하고 내부의 배신자들과 싸웠던 밤들. 그는 그 비밀들이 역사의 먼지 아래 영원히 묻혔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선우 덕분에 그 비밀들은 이제 아침 햇살 속에서 드러났다. 선우는 재훈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칭찬이나 위로를 기다리는 듯했다. 그러나 재훈은 그저 무릎을 꿇고 그를 끌어안을 수밖에 없었다. 그의 떨리는 팔 안에서 충성스러운 개는 주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다. 그의 숨결은 따뜻하고 평온했다. 마치 그의 삶의 마지막 임무를 완수한 것처럼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특수부대 팀 전체가 이제 경외심 가득한 침묵 속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았다. 모두는 선우의 본능이 역사의 한 부분을 밝혀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언론에 보도된 적 없는 사건들이 이제 이해될 기회를 얻었다. 은주는 선우를 바라보며 아버지의 손을 꽉 쥐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어쩌면 이 개가 아빠와 아빠의 옛 부대를 위해 마지막으로 믿음을 지켜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들이 창고를 떠날 때 선우는 자랑스럽게 앞장섰다. 그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새로운 힘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둠과 빛의 삶 속에서 증인이자 친구이자 말없는 영웅이었던 개의 힘으로 군병경의 비좁은 회의실은 오래된 파일들이 테이블 위에 펼쳐지면서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찼다. 곰팡이 냄새, 번진 잉크, 그리고 빛바랜 군사 인장이 위험했던 냉전시대를 떠올리게 했다. 모두가 침묵했다. 한쪽 눈에 붕대를 감았지만 셰퍼드의 등줄기는 본능적인 경계심으로 꿋꿋이 서 있었다. 은주가 침묵을 먼저 깼다. 그녀는 재빨리 서류들을 넘기더니 최고 기밀이라고 찍힌 문서에 멈춰 섰다. 그녀의 입술은 굳게 닫혔다. 아빠, 이거 보세요. 이건 오랄 캠프 사건에 대한 생화학 보고서예요. 증거와 화학 샘플 목록과 함께 선우에 대한 평가 보고서가 있어요. 재훈은 가까이 다가갔다. 그의 떨리는 손이 셰퍼드 감식부대, 직속 지휘관
재훈 병장이라는 문장에 스쳤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수년 동안 그 작전에 대한 기억은 묻힌 악몽과 같았지만 이제 갑자기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선우는 긴장감을 감지한 듯 은주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재훈을 응시했다. 마치 항상 여기 있다, 항상 지키겠다는 옛 맹세를 상기시키는 듯 했다. 한 특수부대 요원이 문서의 마지막 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선우라는 이름의 셰퍼드 아이디 코드 L 줄롱키만이 화학물질 X13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고 동유럽에서 생화학무기 이송 시도를 저지했다. 냄새 감지 능력은 극도로 희귀하며 현재 기술로는 복제할 수 없다. 재훈은 모든 줄을 읽었다. 오래전 오랄 연구소에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던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선우가 인간에게는 감지되지 않지만 대테러 정보국에서는 악명 높은 무색무취의 화학물질 흔적을 냄새로 찾아냈던 것이다. 그 덕분에 그들은 생화학무기 밀수 조직을 와해시켰고 도시 전체를 재앙에서 구해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급히 손으로 쓴 메모를 읽었다. 경고, 셰퍼드 대상, 아이디 코드 L 호싱티는 유일한 증인으로서 외부 조직의 표적이 되었다. 만약 대상이 살아있다면 절대적인 보호를 제공해야 하며 반대 세력에 의한 납치를 막아야 한다. 방 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이제 분명해졌다. 선우는 단순한 늙은 친구가 아니었다. 그는 수년 전 재훈과 선우에 의해 좌절된 극단주의 단체가 새로운 음모를 실행하는 것을 막는 마지막 조각이었다. 만약 그들이 돌아온다면 제거해야 할 첫 번째 표적은 재훈과 선우였다. 재훈은 주먹을 쥐었다. 죄책감과 의무감이 그의 가슴 속에서 뒤엉켰다. 수년 동안 그는 모든 비밀을 숨기고 그의 4발 달린 친구와 낡은 할리와 함께 조용한 삶을 살기를 바랐었다. 그러나 옛적들의 귀환은 모든 위험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 자신뿐만 아니라 이제는 상처 입고 늙어가는 선우에게도. 선우는 조용히 주인을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예상치 못하게 꼬리를 흔들었다. 마치 전혀 두렵지 않은 듯. 우리는 한번 어둠을 헤쳐나왔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듯 했다. 은주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눈은 결의로 굳건했다. 아빠, 제가 보안을 강화할게요. 이 위협에 대해 군 전체에 알리겠습니다. 아무도 아빠나 선우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할 거예요, 쳐. 재훈은 지친 미소를 지었다. 선우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자부심과 후회, 그리고 걱정이 뒤엉켰다. 은주야, 내 평생의 모든 업적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어떤 훈장이나 승리도 아니야. 끝까지 선우의 곁을 지키는 것이 가장 위대한 업적이란다. 선우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남은 한쪽 눈은 초자연적인 회복력으로 빛났다. 고통에 무관심했다. 그리고 이제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은 이것이 더 이상 과거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이 돌아왔고 새로운 위험의 순환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군병경 회의실에 긴박한 드라마가 차에 가시기도 전에 새벽이 찾아오자 기지 전체는 특수작전의 톱니바퀴 속으로 던져졌다. 밤새도록 문서들은 검증되었고 암호화된 채널을 통해 은밀한 명령들이 전달되었다. 연방 특수부대와 군경찰이 대기하고 있었다.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예상치 못하게 선우에게서 왔다. 첫 희미한 빛이 변경의 동쪽 숲에 들이우자 선우는 아직 붕대를 감고 상처를 입고 한쪽 눈을 잃었지만 마치 그만이 감지할 수 있는 기억에 이끌린 듯 갑자기 일어섰다. 그는 아침 식사도 거부했고 쉬지도 않았다. 재훈의 주변을 맴돌다가
갑자기 문을 격렬하게 긁으며 크고 명확하게 짖기 시작했다. 귀는 쫑긋 서 있었고 코는 땅에 대고 짧고 빠른 숨을 들이마셨다. 선우는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어떤 냄새를 맡고 있었다. 재훈은 서둘러 선우에게 다가가 그를 끌어안았다. 이거냐? 파트너, 네가 앞장서고 싶어 하는 거냐? 선우는 낮게 낑낑거리는 소리로만 대답하고 몸을 돌려 기지 문을 향해 달려나갔다. 멀리서 지켜보던 은주는 즉시 이해했다. 그녀가 며칠 동안 기다려온 신호가 온 것이다. 모두 탑승, 그녀는 짧고 날카로운 명령을 내렸다. 한순간 놀랐던 특수부대 팀은 험비 차량에 서둘러 올라탔다. 전투에서 단련된 지휘관처럼 앞장서는 늙은 개를 따라갔다. 기지에서 은빛 계곡 외곽으로 이어지는 길은 멀지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앞좌석에서 재훈은 선우를 꼭 끌어안고 있었다. 자부심과 걱정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선우의 시선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고 모든 길의 구비를 따라갔다. 멈춰. 설 때마다 그는 확인하듯 지준 후 다시 길을 이끌었다. 팀원들에게 그가 상처 입고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다는 사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이 본 것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고통을 이겨내는 진정한 전사의 흔들림 없는 의지였다. 거의 1시간 후 호송대는 숲 깊은 곳에 숨겨진 오래되고 외딴 캐널 밖으로 차를 세웠다. 한때 경찰견 훈련소로 악명 높았지만 이제는 버려지고 소문에 휩싸인 곳이었다. 녹슨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안에는 조용한 우리들이 늘어서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희미한 짖는 소리와 날카로운 화학약품 냄새가 공기 중에 무겁게 맴돌았다. 선우는 짖고는 곧장 창고 뒤편의 방으로 달려갔다. 특수부대팀은 출구를 봉쇄했다. 은주, 재훈, 그리고 분대장은 선우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4명의 남자와 3명의 여자가 서둘러 서류를 불태우고 있었다. 두꺼운 파일들을 불길 속으로 밀어 넣으며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 테이블 위에는 이상한 화학약품이 담긴 비닐봉투들이 놓여 있었다. 오래전 암살 임무에 사용되었던 것과 같은 물질이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증인 제거라는 스탬프가 찍힌 서류 처리였다. 굵은 글씨로 이름들이 인쇄되어 있었다. 재훈, 그리고 셰퍼드 76245. 방 한가운데 서 있던 사람은 바로 냉정하고 단호한 얼굴의 부 서장 민식이었다. 그의 침착함은 선우가 다가와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흔들렸다. 선우는 오래전 전장에서 자신을 괴롭혔던 적을 알아보았다. 은주가 소리쳤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 손들어. 몇 분 만에 팀은 모든 사람들을 제압했고 증거를 확보했다. 민식은 자신의 오만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상처 입고 한쪽 눈을 잃었지만 여전히 흔들림 없는 선우와 눈이 마주치자 그의 손은 떨렸다. 재훈은 선우 옆에 서서 그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네가 해냈어. 선우야. 네 코와 충성심 덕분에 우리가 다시 진실을 찾아냈어. 한 특수요원이 오래된 사진들을 찾아냈다. 국제범죄의 현장 사진들. 민식의 조직이 일련의 증인 암살과 연관되어 있다는 증거였다. 모든 증거들은 선우가 없었다면 이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것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그 자리에서 민식을 포함한 8명이 체포되었다. 민식은 수많은 카메라와 연방 요원들 앞에서 수갑이 채워졌고 그의 얼굴은 두려움으로 창백했다. 그날 저녁 선우가 재훈 옆군 병실 침대에 웅크리고 누워있을 때 은주가 들어와 상처 입은 개를 쓰다듬으며 무릎을 꿇었다. 아빠, 선우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아무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가 없었다면 이 어둠은 결코 쫓겨나지 않았을 거예요. 재훈은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선우는 단순한 개가 아니란다. 그는 충성심과 진실, 그리고 이 삶에서 우리가 붙잡고 있을 수 있는 작은 기적들의 살아있는 상징이야. 창밖에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이번에는 진실의 빛이 온 세상을 비추고 있었다. 말없는 친구가 앞장설 때 세상 전체가 진실과 사랑의 빛으로 밝혀질 수 있다는 진정한 희망을 가지고